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외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인디자인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디자인 설명을 드릴 때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하고 환상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포토샵 파일이나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서 활용할 때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 뭐 코렐 드로우나 콕에서 활용할 때보다는 호환성이 훨씬 좋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호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SD나 AI 일러스트 파일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가져오는 방법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그냥 단순하게 JPG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안에서 링크 관계나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인디자인 화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포토샵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을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인디자인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편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호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자인 안으로 그래픽 이미지를 먼저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가져오기 메뉴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제가 링크 테스트라는 파일을 이렇게 미리 하나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그냥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삽입을 하실 때요. 클릭할 때는 원래 원본 사이즈 그대로 삽입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원본 사이즈가 작으면 작게 입력이 되고 작게 삽입이 되고요. 원본 사이즈가 크면 크게 삽입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임의대로 원래 작은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로 늘려서 삽입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분명히 포토샵에서 저장해서 화면에서 볼 때는 화질이 너무 좋았는데 인디자인으로 불러와서 출력을 하니까 이미지가 깨집니다. 이럴 때는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요. 지금 포토샵이 16.7%로 되어 있죠. 그럼 100%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이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포토샵 필요하신 분들은 포토샵 강의를 따로 수강을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는 포토샵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가로 2756 픽셀이에요. 자, 센티미터로 한번 살펴볼게요. 20cm입니다. 20cm로 했더니 여기에서 A4 용지로 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를 픽셀을 낮췄다면요. 리솔루션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요. 사이즈가 작게 되면 인디자인 안에서는 작게 삽입이 됩니다. 자, 파일 저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일단은 출력을 할 때, 인디자인에서 출력을 할 때는요. 원본 상태를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원본 상태가 좋으면 좋은 출력물이 나오고요. 원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출력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고해상도로 출력을 하게 될 때는요. JPG 이미지보다는 뭐 일러스트, EPS, PDF 파일 뭐 이런 식으로 TIF 그런 파일이 적당하고요. 1000 dpi 이상을 설정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이즈나 픽셀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 이제 활용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자, 인디자인 안에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살펴봤었죠. 마우스를 한번 더 클릭을 했을 때 갈색 모양으로 테두리가 바뀌면서 마우스 포인터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는 움직이게 되면 뭐만 움직여요? 그림만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미지가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미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디자인에서는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하건 간에 무조건 프레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은 이 내용을 담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그릇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외부 이 파란색 테두리의 프레임이고요. 그 안에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요. 움직여도요.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프레임 바깥쪽에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프레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영역 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왔었죠. 제가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확 띄도록 다른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랬더니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왔더니요. 선택된 프레임 안에 이미지가 담겼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미지는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제가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는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삽입하고 나서 아래쪽에다가도 제가 역시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는요. 미리 편집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편집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일단 문자 도구를 이용을 해서 타이틀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문자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해서 내용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다가요. 이미지를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레임을 삽입을 합니다. 비어있는 프레임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각형 프레임 도구, 타원 프레임 도구. 이거 사용해보지는 않았었죠.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한번 이용을 해서 내용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거는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다가도 제가 내용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다가도 텍스트로 대충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채워보고요. 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를 인쇄물에 넣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작가분이 사진을 너무 늦게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넣을 자리를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자리에 삽입을 하면 되죠. 어떻게?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비어있는 프레임 안에 이미지가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 선택하고 이미지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세로 사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이 이렇게 불러와졌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도 고려를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네요. 왜? 이미지를 만약에 프레임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사진 작가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미지를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자, 지금은 저는 그냥 이미지를 확대를 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미지를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는 이게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왜? 이미지를 하나를 불러와야 되는데 프레임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무조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만약에 깜빡하고요. 프레임 선택 해제하는 거를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게 됐는데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다시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어있는 프레임을 그렇게 계속 삽입을 해서 이미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작업이 거의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항목 바꾸기. 네, 이 부분을 해제를 시켜볼게요. 제가 요거를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루퍼라는 것을요. 002.jpg 파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프레임에 있는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요. 새로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반대의 경우가 생겼어요. 비어있는 프레임을 하나를 제가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프레임을 삽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깜빡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하지 않아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미지나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더니 프레임 자리를 이미 삽입을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지를 다시 삽입을 하려면 그 자리에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비어있는 프레임은 다시 삭제를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겠죠. 이럴 때는요. 다시 불러오거나 하지 마시고요. Alt키를 눌러주세요. 자, Alt키를 누르고 나서 프레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어때요?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비어있는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냥 클릭을 해도 삽입이 돼버렸네요. 만약에 그냥 클릭을 했는데 삽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Alt키를 누르고 삽입을 하시면 원래 비어있던 프레임에 원래 있던 그 프레임 자리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제가 요거를요.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3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3개를 복사를 하고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기. 자, 3개를 복사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나서요. 이미지를요.
두 개를 불러올 거예요. 열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를 했더니 사라졌네요. 지금 이미지 제가 선택 아직 클릭하지 않은 이미지에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은요. 2라고 숫자가 적혀 있죠. 왜냐면 두 개를 불러왔기 때문에. 자, 두 개를 불러온 상태에서요.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프레임에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Alt키를 누르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것도요. 이렇게 프레임을 움직여 볼게요.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Alt키를 눌러야지만 이번에는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냥 클릭을 했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하나만 이렇게 프레임이 비어있는 프레임이 있을 때 그 비어있는 프레임에 이미지를 삽입할 경우에는 그냥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이미지 대신에 지금 가져온 이미지로 교체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Alt키를 누르고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편리하게 그 위에다가 이제 맞춰 넣기만 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링크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링크 관계는 이미지 위쪽에 다 보시면은요,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링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모두 다 이미지엔 링크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링크 모양 되어 있는 곳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창이 지금 늘어나지를 않아서요. 자, 여기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적혀 있어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보시면은요. 자, 요 JPG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도 JPG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변화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그 앞쪽에 있는 이미지 이름이나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자, 2, 3, 1 뭔가가 숫자가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페이지 번호입니다. 우리가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삽입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현재가 1페이지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책자처럼 출판이 되게 되는데요. 링크 표시를 들어가서 이 이미지가 사용된 곳을 알고 싶어요. 이 이미지가 들어간 곳에 오른쪽에 3이라고 있으면 3페이지에 삽입이 됐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화면 정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또는 원하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네,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죠. 여기가 바로 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이콘이에요.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선택이 되면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페이지. 자, 이것도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1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해당 파일이 선택 상태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링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가 적혀 있죠. 자, 이 경로에 이 폴더 안에 이 이름 그대로 파일이 들어 있어야지만 인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이미지들을요.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요. 숫자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1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괄호하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페이지 번호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2, 3, 1, 2, 3 뭐 1은 적혀 있지 않죠. 1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있고요. 2부터 적혀 있거든요. 2, 3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은요. 이 이미지가 몇 번 사용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몇 번 사용이 되었느냐? 3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2번씩 사용이 됐고요. 2번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앞쪽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은요. 두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있으면서 이미지가 2번 사용됐는데 각각 몇 페이지에 사용됐는지 오른쪽에 정보값이 나타나고요.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링크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링크 포함을 눌러주시면은요. 한번 살펴볼게요. 링크가
이 위에 2, 3 되어 있던 거 가로하고 2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고요.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폴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달라졌어요. 하나는 이미지 표시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링크 상태로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미지 인베디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링크 관계가 아니다. 인디자인 파일 안으로 원본 파일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요, 편리하기는 해요. 왜? 링크가 되어 있는 파일을 다른 인쇄소나 이런 데 가져가시려면은 링크된 파일까지 한꺼번에 다 모두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경로 그대로 지켜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베디드를 시키게 되면은요, 이미지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이 안에 모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장되는 것은요. 이 원본의 최상의 품질 그대로가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작은 사이즈로 삽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이즈가 원래 뭐 DPI가 1000dpi다 그러면 1000dpi 그대로 이 안으로 불러 들어와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인디자인 파일의 용량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이 이미지를요. test.jpg죠. 이 이미지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거 지우고요.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요. 이 파일을 인베디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링크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는 링크 상태가 그대로 있고요. 하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외부에 있는 파일을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 파일 안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늑대아이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복사해서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아이 링크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PG를 링크 테스트 2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테스트 2라고 저장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여기에다 덮어 씌우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이미지를 링크를 해서 갖다 썼죠. 이미지를 링크를 해서 갖다 썼는데 링크를 해서 갖다 쓴 다음에 여기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름 그대로 2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이름 그대로 덮어 씌우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봤더니요. 뭐가 있냐면 뭐가 하나가 달라졌어요. 이 두 부분 보시면은요. 원래 인베디드 된 곳은 변화가 없고요. 링크 처리가 되어 있던 곳에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베디드는 어차피 포함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건 밖에 파일을 인식을 하는 거죠. 밖에 파일을 인식을 하는데 내가 가져온 시간보다 나중에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돼서 저장이 다시 됐기 때문에 그게 깨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직 수정된 파일이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수정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상태 확인이라고 바뀌면서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수정된 파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베드된 파일은요. 여기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링크해서 사용하는 파일은요. 다른 데 가져갈 때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함께 가져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요.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정된 파일을 다시 불러오는 편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파일을요. 링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강제로 이름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디자인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이름 저장하자마자 이름 바꾸자마자 뭔가 떴습니다. 이번에는요.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가 떴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물음표가 떴어요. 그리고 상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락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경로에 이 이름의 파일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졌죠. 왜? 파일 이름을 제가 바꿔버렸으니까 이 파일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럼 물음표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파일을 가져오거나 또는 원래 파일이 누락되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거나 또는 경로가 바뀌었거나 하면 업데이트 시켜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요. 지금 상태가 깔끔하게 상태 확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JPG 이미지만 사용을 하더라도요, 링크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 편집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요, 인베디드보다는 이렇게 링크 처리를 해서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약간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인베드 됐을 때 불편함을 가려주는 편리함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저는 링크해서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